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오늘 98주년 3.1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인들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98주년 3.1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뉴욕 한인회,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등 한인단체들은 오늘 오전 뉴욕 한인회관에서 공동으로 3.1절 기념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된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기한 뉴욕 총영사가 대독한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립과 함께 법통으로 계승되고 마침내 광복을 쟁취하는 굳건한 초석이 되었다며 선열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화합과 통합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며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회관에 건립 중인 한인 이민사 전시관이 미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한 선열들의 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소중한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혼을 외쳤던 선열들의 뜻이 서린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 박물관에서 3.1 정신을 피부로 배우고 느끼고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정신을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도 오늘 오전 한인회관에서 뉴저지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들이 함께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녁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연설을 가졌습니다. 66분간 연설하는 동안 수십 차례 기립박수가 나오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연설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는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민 제도의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미국 안팎을 대혼돈으로 몰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는 불법 이민자 단속 추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민 제도의 대변역을 꾀해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을 아끼고 이민 범죄 희생자들을 위한 부서를 신설해 미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다짐으로 범죄 전과 이력자의 추방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냈습니다. 또 마약과 범죄의 미국 유입을 막을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장벽이라면서 대통령 선거 공약인 미국과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공사를 예정보다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낡은 미국 이민 제도가 가난한 미국 노동자들을 우울하게 하고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면서 캐나다와 호주가 시행 중인 메리트 베이스드 이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민 청원 자격을 점수로 계량해 고득점자에게 이민 우선권을 주는 점수제 이민 방식으로 이민 신청자의 기술 숙련도가 높을수록 대우를 받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의 고용과 임금 개선, 국가 안보 강화, 법 존중 정신 복원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면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이민 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공화 민주 양당의 의원들에게 진지한 논의를 요청하고 연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불체자 단속과 추방이 미국민의 안위를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미국 경제의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건강보험 예고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도 강조했지만 당초 예상됐던 북한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재건 방안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미 경제의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만 한다며 법인세를 줄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산층의 소득세 감세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 경제가 불공정 무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승인된 이후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 4분의 1 이상이 줄었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6만 개의 공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거듭 폐기 방침을 밝힌 뒤 비용을 낮추고 더 나은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설에서 한국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핵 위협이나 김정남 암살 등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부드러운 톤으로 핵심 정책들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정책의 세부 사항을 일부나마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기존 공약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첫 의회 연설을 시청한 미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CNN과 ORC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 66%, 오바마 대통령 때 68%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정책이 국가를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69%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009년 오바마 때 88%보다는 크게 낮은 것입니다. 이번 연설에서는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72%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옳은 방향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테러 정책에 대해서는 70%가,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64%, 보건 정책에 대해서도 61%가 옳은 방향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마다 기립박수를 보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푸른색 리본을 달고 입장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흰색 옷을 입었습니다. 뉴욕시가 올 가을 학기부터 공립학교의 이원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그러나 한인 밀집 지역 학교에서도 한국어가 제외됐습니다. 한인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28일 밝힌 공립학교 이원 언어 추가 신설 프로그램에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프랑스어, 인도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가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신설된 이원 언어 프로그램 6개 언어 중에도 한국어가 제외됐었습니다. 올 가을부터 이원 언어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68개 학교 중 JHS 189, PS 107 등 한인 밀집 지역 학교가 포함돼 있으나 한국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어와 영어의 이원 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퀸즈 플러싱에 있는 PS 32 초등학교 한 곳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에서조차 한국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다른 언어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교육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최윤휘 회장은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한다 하더라도 학부모, 학생들이 한국어 이원 언어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이 없으면 신설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한국어 이중 교육에 대한 요청을 적극 제기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주가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돕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대폭 인상합니다. 퇴거 소송을 당한 세입자들에게 렌트를 일부 지원해 홈리스가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현재 뉴욕주와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입자 퇴거 방지 프로그램의 지급 한도액이 70%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15년 제기된 뉴욕시 싱글맘 4명의 소송에서 이들은 정부의 렌트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렌트 지원금은 2004년 세입자 퇴거 방지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이며 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3인 가구의 경우 $850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오르지 않은 지원금으로는 현재 시세 렌트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렌트 시세를 감안해 4월부터 3인 가구의 경우 $850에서 $1,515로 지원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수혜 대상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퇴거 소송을 당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세입자 퇴거 방지 프로그램은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에게 렌트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홈리스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홈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길거리 노숙자 수 줄이기에 나섭니다. 퇴거 위기에 처한 노숙자에게 법률 서비스도 확대 지원합니다. 28일 뉴욕시 정부는 노숙자 문제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안은 노숙자 수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이 골자로 먼저 노숙자가 되기 전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뉴욕시 곳곳에 위치한 임시 노숙자 거처들은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시는 퇴거 위기에 처한 노숙자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법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노숙자를 미리 예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뉴욕시는 노숙자 쉘터 부족으로 인해 비어있는 콘도나 호텔 등을 노숙자 임시 거처로 이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노숙자의 임시 거처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시정부는 2021년까지 임시 아파트 거주지를 모두 없애고 2023년까지는 호텔 임시 거처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0개의 새로운 노숙자 쉘터를 오픈하고 아웃리치 요원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했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노숙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비용보다 집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하우징 퍼스트라고 불리는 전략입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노숙자 문제와 쉘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90일 동안 커뮤니티 관계자, 전문가들과 실태 조사를 거친 후 46가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뉴저지주가 미국에서 살기 좋은 주 14위에 올랐고 특히 교육이 2위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뉴욕은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27일 발표한 미국에서 살기 좋은 주 50위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전체 14위에 랭크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 1위는 매사추세츠주로 나타났고 뉴욕은 17위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는 범죄 부문에서만 높은 순위를 받았을 뿐 의료 서비스는 13위, 교육은 19위 등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지원 분야는 최하위권인 44위에 랭크됐습니다. 뉴저지주는 교육이 2위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범죄 4위와 의료 서비스 8위 등 우수한 점수를 받았지만 사회 기반 시설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과 경제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정부 행정 능력은 50개 주에서 50위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 최하위는 루이지애나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미 전역의 의료 서비스와 교육, 범죄와 교정국 시스템,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지원 등 7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편 웰렛허브가 조사한 116개 도시 조사에서 뉴욕시는 일을 많이 하는 도시 29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미국의 관광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관광 수입이 줄어들고 특히 뉴욕의 경우 시의 재정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갈수록 팽배해져가는 외국인 배척 분위기는 미국의 관광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시 관광 마케팅사인 NYC & 컴퍼니는 28일 올해 뉴욕의 외국 관광객 수가 7년 만에 처음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지난해 1,270만 명에 달했던 뉴욕 관광객이 올해 최소한 3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로 인해 시의 재정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호퍼 리서치 조사에서도 최근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권 검색률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후와 반이민 행정명령 발표 이후 18%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YC & 컴퍼니사는 특히 부활절을 시작으로 유럽 관광객의 뉴욕 방문 시즌이 시작되면 관광객 감소 타격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은 예전처럼 외국인을 환대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뉴욕뿐 아니라 다른 주요 도시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요 도시들의 관광 트렌드를 전망하는 투어리즘 이코노믹스 애덤 섹스 사장은 미국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의 수가 앞으로 2018년까지 63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지역을 포함한 미 전역의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PD는 어제 미 전역 12개 주에 걸쳐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를 폭발하겠다는 협박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LA시의 웨스트사이드 유대인 센터에서도 폭탄 위협이 접수돼 건물이 폐쇄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지만 다행히 폭탄으로 의심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얼바인의 메라지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폭발물 테러 위협으로 건물 안에 있던 10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지만 조사 결과 폭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연방 당국은 미 전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유대인 커뮤니티를 겨냥한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반유대주의로 인한 증오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한복 디자이너 모근정 씨와 함께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 부대 행사로 열린 백인 스타의 밤에서 한국문화 홍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800여 명의 영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갈라파티 행사장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홍보 배너 설치 그리고 오스카 시상식 중계 직전 오프닝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 상영과 함께 국립무용단 장현수 씨의 특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복 디자이너 모근정 씨는 행사에서 평창 올림픽 성화봉과 태극기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한지로 디자인된 한복과 드레스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며 한복 드레스의 글로벌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도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요즘 미국의 요양원에서는 손주 대신 로봇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뿐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의 한 노인 요양원. 할머니들이 털이 복슬복슬한 고양이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고양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인형도 아닙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자 기분이 좋은 듯 소리를 내고 뒤로 눕는 애교도 부릴 줄 아는 로봇 고양이입니다. She's a very, very good cat. No trouble at all since I've got her. Nothing. 부드럽고 긴 털에 울음소리까지 내다 보니 치매 환자들은 진짜 고양이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I think some residents in some moments do know and some residents in other moments don't know. And the truth is that it doesn't really matter as long as they're experiencing joy and dignity. 코네티컷주의 요양원에서는 물개 로봇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바라보며 눈을 맞추고 쓰다듬거나 뽀뽀를 해주면 기분이 좋은 듯 고개를 흔들며 품에 안깁니다. It's white. It has these lovely big eyes and lovely eyelashes. 복슬복슬한 털 속에는 수천 개의 센서가, 머리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재롱을 부립니다. 물개 로봇 덕에 치매나 우울증을 앓던 노인들의 약물 복용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No cure for this disease, but there are opportunities to make life better for each one of those people who are affected by it. And Evie certainly does that for us. 로봇 강아지도 노년층의 외로움을 달래줄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으면 짖기도 하고 진짜 강아지처럼 꼬리도 흔듭니다. I don't have to worry about feeding them. I think this would be perfect for Aunt Gladys. 반려 로봇은 손이 많이 가지 않는 데다 진짜 동물 못지않게 위안을 주는 효과가 있어 특히 노인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 의회 연설에 다카 수혜자인 한인 앤지 김 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의 초대로 참석한 김 씨는 리셉션에서 유력 정치인을 만나 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민권센터에서 오거나이저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에는 백악관의 초청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바른정당 홍초로 의원이 최근 외교부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해외에서 성폭행을 당한 한국 국민은 2014년 29명, 2015년 53명, 2016년 57명 등 매년 증가하면서 5년 동안 총 2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2012년 대비 무려 2.5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성폭행을 당한 한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에서는 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8일 검찰에 따르면 38살 한인 이모 씨는 22일 맨하탄 로어이스트 사이드의 딜란시 스트리트과 엘드리치 스트리트 인근에서 경찰의 위장 단속에 걸렸습니다. 가방 안에 다량의 헤로인이 발견된 이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불법 마약 소지와 유통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씨는 현재 기소된 상태로 보석금 $10,000가 책정됐습니다. 뉴욕주는 28일 뉴욕주 결혼 가능 최저 연령을 현 14살에서 18살 이상으로 올리고 미성년자 결혼에 필요한 판사의 동의서 발급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의회에 이은 법정 결혼 가능 최저 연령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17살에서 18살 사이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판사 양쪽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17살 이하 미성년자에게 동의서 없이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흐리겠으며 바람이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 32도, 섭씨 0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다시 추워지면서 흐리고 진눈깨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춥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